생각했던 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냐? 풀다 보면 다 비슷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계속 확인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내가 모르는 걸 확인하는 공부가 더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공부의 방향이 돼야 돼요. 시험 공부의 방향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결국 선택지에 대한 해결을 연습하는 거죠.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문학작품 하나 놓고 이걸 충분히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이.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내가 줄 겁니다. 클리닉 자료를. 작품별로 다 정리된 거를 줘서 여러분이 이제 출력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일정이 좀 꼬인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옛날에 초반에 우리 내가 노래 부르고 그런 날 있었잖아. 그때 이런 거 안 했었어요 라고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모두 다 그치 니네도 내가 노래를 불러서 그날 많이 당황했지? 그치? 당혹스럽고 또 반응 없다. 멘토스들 니네 이제 다 먹었잖아. 그치? 그래서 진도에 쫓기는 지금 상황이 돼버려서 좀 아쉬운데 어떻게든 시간을 좀 내서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같이 연습했던 것 중에 좋았던 건 뭐였냐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모의고사처럼 연습해 본 거였어요. 계속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 그래서 예상 문제로 실전처럼 여기서 시험 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두 번 정도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한번 시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서 혹시 일요일에 2시 시간이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일요일 2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내려보시고요. 안 되고 일요일 4시 5시 안녕 됐습니다. 네,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되면은 뭔가 또 별도의 수업을 더 해줄게. 엄매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내가 그 공지를 해줄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엄매 아까 손 들어보세요. 엄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 되는 사람이 있었구나. 엄매는 지금 수업을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에게 이제 일단은 의견을 좀 물어서 개념 수업을 듣고 싶은지 아니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저 자료 주시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할게요. 이건지 어떤 방향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매 아이들은 좀 이따가 남아서 눈 감고 의견 교환을 좀 합시다. 눈 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쟤네가 원해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자 말이 길었고 누앙사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누앙사 바길로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한자가 엄청 많은 작품인데 야 EBS에서 한자로 거의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버전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수능에 나올 만한데 계속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친 한자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안 나왔다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 풀어놓은 버전으로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앙사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화자가 소 빌리러 가서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가장 백미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딱 빠져가지고 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경략 그냥 빼고 했어요. 고마워요. 바로 이렇게 즉답. 너무 좋아요. 멘토스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부끄럽다, 야.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고향에 내려와 살던 작가가 그의 친구인 이덕형이, 이덕형 누군지 알아요? 오성과 한음 알아요? 오성과 한음 몰라요? 옛날 얘기 중에? 이웃집에서 감나무, 우리 집 감나무가 옆집 담장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자꾸 이웃집 사람들이 자기 감 따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서 대감한테 가서 문에다가 뭔지 알지? 문 여기 뻑 주먹 내밀고 대감마님 이게 누구 주먹입니까? 했던 그 일화. 그거 네 주먹이지 않냐? 그러면 우리 집 감나무 가지 넘어간 건 누구네 겁니까? 니네 거지. 근데 이 집 하인들이 자꾸 우리 감 따먹어요. 그래서 따졌다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항복과 친구였던 시골에서의 생활 사랑을 물어봤어요. 이덕형이 물어봤어요. 야, 너 요새 좀 어때? 시골 내려가서 좀 살만해? 그 질문 하나를 받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정말 힘들어. 누추한 곳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 조선 후기의 가사다. 이 작품에는 가난한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안 빈낙도하며, 여기 밑줄 쳐요.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안 빈낙도한다. 이게 주제의식인데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단어입니다. 본문에도 나와요. 빈이무원. 자, 한자 풀어줍니다. 이거 알죠? 빈곤하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는 어조사 이자라서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다, 그러나 무원, 원망하지 않는다. 해석할 수 있죠? 가난하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다.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안 빈낙도하며 사대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 그럼 사대부로서의 본분이 뭐냐? 사대부의 본분은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충효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대부의 어려운 처지와 가난한 생활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가난한 생활의 사실적 묘사. 일상 언어를 사용해 일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 그 다음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이거는 없어. 이건 EBS에 지금 수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시하였다는 점 중에서 조선 정기가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제 작품 전체의 흐름에서 이런 걸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다는 상황을, 이 가난하다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난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가난하면 어떻게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 뭐 하면 되죠? 나중에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을 벌면 되죠. 배고파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먹을 걸 구해야죠. 그쵸? 근데 이걸 다르게 접근하는 거야. 이 화자는. 해결 방법이 뭐예요? 가난을 가난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야. 가난을, 다르게 말합니다. 가난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셨죠?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배고픔을 먹을 걸 먹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요? 굶지 뭐. 아셨죠? 괜찮아, 배고파도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봐요. 위에 거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죠. 그쵸? 위에 거는 실천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위에 거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행위는. 맞죠? 근데 이 밑에 건요, 관념적인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인 거죠. 추상적인 거죠. 생각을 바꿔서 가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화자가 초반에 배고픔과 가난함을 못 이겨서 농사를 짓고 먹을 거를 마련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농사에 필요한 소를 빌리러 가서 수모를 당하고 돌아와서는 에이, 가난함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자 이러면서 관념의 세계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조선이란 나라에 이 성리학이라는 이념이나 유학의 이념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하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문제를 관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 성리학에서 추구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모두 군자가 되는 나라. 모두 마음의 수양을 하면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던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실학이 대두됐죠.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이 나오면서 그런 방향성을 보여줘. 이 모습이. 근데 결국 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관념적인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관념적인 지식인. 현실에 맞는 실천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관념적인 지식인의 모습이 보여주죠. 비슷한 인물을 꼽자면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박지원의 허생전에 허생도 비슷합니다. 허생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관념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서 책만 봤죠. 7년 동안 책만 봤어요. 돈 한 푼 안 벌고. 그래서 허생의 아내가 막 뭐라고 했죠. 그래서 나가죠. 그리고는 장사를 해서 막 돈을 법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와서 벼슬도 안 하고 책만 읽겠다고 하죠. 이해되니? 현실로 나아갔다 다시 관념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준 거고. 자, 시작합니다. 어리석고 우월한 건, 우월하다는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른다. 어리석고 우월한 건 이내 위에 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둔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예요. 자책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고 우월하다는 것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농사 지을 소를 빌리러 가서 당한 수모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중략을 빼버리고 연결해버리면 화자가 왜 어리석은지 왜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는 안 드러나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어리고 우월하다는 이유는 중략에 나와요. 지금 친구가 물어본 거잖아. 너 요새 지금 어떻게 살아? 이랬더니 야,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자책하고 있고요. 기륭화복을 하늘에게 붙여두고, 운명적이죠? 운명론적 사고. 좋고 나쁘고 화가 생기고 복이 생기는 걸 하늘에게 맡겨두고, 노황 깊은 곳에, 매우 가난한 곳입니다.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속에 썩은 짚을 땔감 삼아 다톱밥 서업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논리적으로 이해해보자. 집은 매우 조그만 누추한 곳에 조그만 집에 밥을 해먹는데 맨날 비가 와가지고 땔감이 다 물에 젖어 있어요. 물에 젖은 나무를 불을 피우면 뭐 만나요? 연기만 나죠. 그런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밥 해먹고 죽 해먹는데 연기만 많기도 많구나. 얼마 만에 받은 밥에 오랜만에 밥을 했는데 굶주리고 헐벗은 자식들은 장기 버려 졸 밀듯 나오니. 장기판에 조리를 밀고, 장기 알아? 장기판에 어떤 말이 막 계속 밀고 나오듯이 자식들이 배고픈데 배고픈 자식들이 밥 해놓으니까 막 달려든 거야. 비유야. 인정천리에 사람이 인정이 있지. 차마 혼자 먹겠냐. 자식들 먹여야죠. 그죠? 그래서 덜 데운 숭늉에 빈배를 속일 뿐이더라. 질문합니다. 덜 데운 숭늉. 왜 숭늉이 덜 데워졌을까?
땔감이 젖어서. 이해되니? 썩은 짚을 땔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이 잘 피어오르지 않으니까 숭늉도 잘 안 데펴졌겠죠. 그 빈배 속일 뿐이다 했으니까 밥을 거의 못 먹은 거죠. 물만 먹는 거예요. 생애가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가난하고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이러하다 앞에서 말한 빈배를 속이고 이러고 있어요. 물만 마시면서. 생애가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기겠느냐. 장부 뜻에 네모치시고요. 대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대장부의 뜻을. 장부의 뜻을 옮기지 않겠다. 네모치셨죠? 옮기겠는가 했으니까 서리법이야. 대장부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을 품었지 이거죠? 얘가 무슨 뜻을 품고 있지? 대장부로서 품은 뜻이 뭘까? 밑에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연결. 안빈일념 네모.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장부의 뜻은 이런 거죠.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는 거야. 안빈의 굳은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그래 내가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건데 어떻대요? 옳게 살려 하니 날로 저차 저하다. 저하다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뜻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뭐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기의 뜻, 신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치?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잘 먹이는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고 하죠. 그쵸? 잘 먹여 다스려. 어떻게 해? 다음 갑니다.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어가 없네? 가을에 뭐가 부족해? 곡식이.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유여는 남는다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을에도 곡식이 부족한데 봄이면 남겠어요? 안 남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도 먹을 게 부족한데 봄이라 남겠냐? 안 남죠.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에는 담겼겠냐? 뭐가? 술이. 주어가 없는 거야 다. 첫 번째 줄은 곡식이 가을에 부족한데 봄에는 남겠냐? 두 번째는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이 병에는 담겨 있겠냐? 곡식도 없고 술도 없다. 요거는 대구가 되죠. 그렇죠? 다만 하나 빈 도기에 어른털 돋은 늙은 쥐가 쥐 한 마리가 있어요. 탐욕스럽고 멋대로 구니 대낮에 강도로구나. 쥐 한 마리가 강도 같대요. 겨우 얻은 걸 다 빼앗겼어요. 진짜 죽이고 싶겠다. 그치? 열받지? 석서삼장을 시시로 음영해. 석서삼장은 시인데 무슨 시냐 하면 임금이 세금을 착취하는 것을 큰 쥐가 곡식을 빼앗아가는 것에 빗대어서 읊은 시가 있어요. 그냥 그런 시를 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시로 음영하여 때때로 시를 읊조리며 음영하여 시를 읊조리며 탄식 무언 말없이 탄식하며 머리 긁을 뿐이로다. 옆에 쓰십시오. 속수무책. 어쩔 수 없음. 속수무책. 곡식은 원래도 없는데 정리합니다. 곡식은 원래도 없는데 누가? 늙은 쥐새끼가 다 먹어버렸네? 그래서 쥐를 원망하는 시. 임금이 세금을 착취하는 것을 큰 쥐가 세금을 먹을 걸 뺏어가는 것에 빗댄 시를 읊으면서 머리나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무기력합니다. 이 중에 탐욕스러운 악귀는 다 내 집에 모였구나. 악귀는 결국 뭘까요? 늙은 쥐겠죠. 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탐욕스러운 악귀 같은 저 쥐새끼들 내 집에 다 모였구나.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겠냐.
가난한 사람이 나밖에 없겠냐? 기한이 절신한다. 아, 요건 좀 어려운 말이네. 기한. 기한. 한은 춥다 한자니까 추위야. 기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들어봤니?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 기근 현상. 이게 배고프다 할 때 기자예요. 배고픔이에요. 기한에 절신하다 했으니까 절신은 신이 몸이거든. 절은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픔과 추위에 뭐 하는 거야? 몸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야. 배고픔과 추위에 몸이 끊어진다 한들 일단심을 잊겠는가? 일단심의 네모. 가난해서 배고프고 춥고 몸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지라도 나는 장부의 뜻을 안 바꾸고 안빌념을 품어서 일단심을 잊지 않고 살겠다. 일편단심이니까 충성심입니다. 이 사대부의 자세, 선비의 정신, 가난은 정신력으로 이길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1분 줍니다. 읽고 해석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중략에서 소빌리러 간다. 중략에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잘 몰라갖고 때늦게 농사 지으려고 씨 뿌리고 하려고 하는데 밭에 갈아야 되는데 농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소주인이 빌려준다고 해서 갔다가 망신당하고 돌아왔다. 세상 물정 모르고. 그 다음입니다. 강호한 꿈을 꾸언 지 오래러니. 강호한 꿈. 이것도 네모치세요. 강호한 꿈을 꾸었다. 근데 그걸 꾼 지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꾸었던 꿈인데 먹고 살 걱정으로 어집어 잊었도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농사 지으려고 막 시도했다가 잊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했었지. 그 꿈이 어떤 건지 보십시다.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이 많기도 많구나. 대나무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좀 빌려줘라. 말을 건네죠? 청자 설정했죠? 그럼 이제 안 되겠다.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 농사는 안 되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 세월을 낚으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밑줄 쳐나요? 명월청풍 벗이 됐다. 이게 강호한 꿈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명월청풍에 벗이 된다. 그 다음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임자 없는 풍월강산. 이런 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임자 없는 풍월강산.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속세는 뭐가 있는 거죠? 임자 있는 거죠. 임자 있는 속세, 주인 있는 속세. 주인이 없는 풍월강산. 사실은 이게 중략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소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속세의 것들은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절로절로 늙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주인이 없으니 내가 얼마든지 풍월광산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가랴 하겠냐. 욕심 없는 백구는 오라고 하고 다시 가라고 하겠냐. 안 그럴 거다. 욕심 없는 백구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안 할 거다. 누구랑 달리? 소주인과 달리. 이게 중략에 나온 내용이야 사실은. 중략과 연결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소주인이 소 빌려주겠다고 오라고 했는데 가니까 뭐 못 빌려주겠다고 하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자연인 이 백구는 주인이 소주인 같은 행동 안 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다툴이 없는 건 다만 이뿐인가 여기노라. 결국 이가 가리키는 건 뭐죠? 자연이겠죠. 명월청풍이겠죠. 풍월강산이겠죠. 다툴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속세는 다툴 일이 많죠. 싸울 일이 많죠. 그렇죠? 속세와 대비되는 모습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소 빌리기 맹세코 다시 하지 말자.
됐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여기 구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중략의 간략한 이야기 줄거리라도 알고 있어야 여기가 이해될 수 있어요. 얘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이거. 소주인 주인 없는 강산. 이제 소 빌리기 다시는 안 해. 됐죠? 무심한 백구는 오라고 했다가 가라고도 안 하는데 난 그래서 자연이 좋아. 뒤끝 장렬이야. 무상한 이 몸에 보잘것없는 이 무상한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취지 지취 있으리마는 지취 네모 치세요. 뜻 거창한 뜻 무슨 지취가 있겠냐마는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거창한 뜻이 있겠냐마는 두세 일엉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농사 안 짓겠다는 거예요. 반론 그냥 묵히고 있으면 죽이고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안 하겠다. 됐나요? 농사 포기한 거예요. 농사 포기한 거고요. 먹을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빈낙도 하겠다는 걸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있으면 죽이나 먹고 없으면 굶지 뭐. 이러면서 남의 것은 안 부러워하겠다. 그러니까 남의 집 소가 마음에 들어서 그 소라도 빌려보겠다고 했다가 이런 상황이 온 거니까 내 빈천 스리 여겨 싫다고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손으로 가 빈천 저리 가 이런다고 빈천이 가요? 가난과 천박함이 가요? 안 가요. 남의 북이 세모요. 남의 북이 불이 여겨 부럽다고 여겨 손으로 친다고 일로 오라고 하면 오겠냐? 안 오죠. 대구와 서리법입니다. 이건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부귀한 삶을 누리고 싶고 그걸 속에서는 긍정하는 가치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오라고 한다고 오겠냐고. 그치? 또 비남과 처남을 가라고 한다고 가겠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간 어느 일이 인간 사회의 어떤 일이 명밖에 삼겼겠냐. 서리법. 다 운명이다. 이런 거죠. 연결합니다. 앞에 페이지. 앞에 페이지 두 번째 줄. 연결되세요?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운명적 사고였어요. 잘 되고 못 되고 다 하늘의 뜻이라고 한 거고요. 지금 여기도 또 나왔죠.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서 만들어졌겠냐. 다 운명이다. 그러니까 빈천 분명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부귀 좋은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거 다 누구의 뜻이에요? 운명이에요. 옛날에 수업할 때는 요거 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명박이라고 얘기했어요. 명박. 그럼 이제 누군지 알잖아. 그치? 다 운명이다. 명박에 삼겼으리. 옛날에 가난은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은 나의 운명.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가난이나 뭐 예를 들면 이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뭘로 생각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공감해봐. 부정적인 상황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워? 편해? 편해. 이 사고를 하는 걸 좀 이해해야 돼. 가난이 나의 운명이니 운명을 거스르면 괴롭죠? 그 순리를 따르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헤어진 사람에 대해 미련을 보이고 그립다고 질질 짜고 이러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쟤는 내 운명이 아니구나. 나의 운명은 따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그렇죠? 하지만 괴로울 겁니다. 크크.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난하다고
이제 죽으며 바로 죽으며 부유하다고 100년을 살겠냐.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하다고 바로 죽고 부자라고 100년 살겠니? 다 뭐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지. 살고 죽는 건 하늘의 뜻이다. 원원이는 가난한 입니다. 공자의 제자로 되게 가난했다고 해요. 가난했지만 몇 날을 살았어? 그리고 석숭이는 부자인데 걔가 몇 해를 살았어? 오래 살았지. 아니, 오래 못 살았지. 예를 들어준 거죠. 고사에 나오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공자의 제자인 원원이는 가난했는데 몇 날 살고 말았니? 안 그랬잖아. 며칠 살고 말아서 안 그랬잖아. 그럼 석숭이는 부자인데 몇 해를 살았고 오래 살았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한 거야. 다 운명이다. 다 운명이다. 사람의 살고 죽음도 운명이다. 비니무원 네모치시고요. 화자의 큰 뜻은 결국 비니무원입니다. 비니무원은 어렵다 하겠지만은, 그렇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렵죠. 그렇게 어렵다 하겠지만 내 삶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그러면 가난한 삶 서럽지 않다 이거예요.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여기노라. 안분지족이죠? 다 그 비니무원의 하위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안분지족이에요. 단사표음을 만족한다. 평생의 뜻이 온포엔 없다. 온포 세모. 연결. 북이랑 연결. 오는 따뜻한 거죠. 포는 배부른 거죠. 포식했다 이러죠. 많이 먹으면 포식했다. 온수 알지? 온수? 그 정도는? 그래서 온포는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거니까 북이야. 온포랑 반대되는 말이 앞에 있었죠. 뭐였죠? 기한. 배고픔과 추위. 반대되는 말 온포. 이건 내 운명, 내 팔자. 온포는 나와는 거리가 먼 부자들의 세계. 평생의 뜻이 온포엔 없다. 난 부귀의 뜻이 없다.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러삼아. 충효 네모. 추구하는 삶, 유교적 가치. 충효를 일삼아. 화형제, 신붕우. 다 네모치세요. 화형제, 신붕우. 충효, 화형제, 신붕우. 친구와 의리 있게 지내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거. 이거 유교에서 추구하는 거죠? 그거 뭐 이게 있잖아. 삼강오륜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거. 오륜에 해당하는 거. 그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다 할 리 누가 있겠냐. 그래서 그르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서리법 없다. 당연하죠. 이런 정신적 가치를 지키고 유교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무도 외다 할 사람이 없지. 그치? 단어 뜻 알려줍니다. 이 외다의 반대말이 옳다예요. 그래서 여기 어원이 이거랑 연관되어 있어요. 이쪽 손은 오른손이죠. 오른손. 이쪽 손은 무슨 손? 왼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쪽이 올바른 손인 거고 이쪽이 잘못된 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왼손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르다 이런 뜻이야. 너 왼손잡이 있니? 한 명도 없어 왼손잡이? 펜 갑자기 바꿔 잡은 거 아니야? 왼손잡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들이 막 혼냈어요. 왼손 쓴다고 막 뭐라고. 그거 자체로도 주목을 받았죠. 잘못된 손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 그르다. 다시 봐. 충효를 일삼아 화형제 신붕우 그르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외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 그 밖에 남은 일 세모. 이거 말고 나머지 일은 다 부귀와 관련된 거, 세속적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 밖에 남은 일은 어떻게 하겠다? 삼긴 대로 살려놓으라. 생긴 대로 살겠다. 운명에 따르겠다 이거죠.
그 밖에 남은 일은 온포, 부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요. 난 이런 정신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장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안비늘념을 지키겠다. 비니무원하겠다. 이런 유교적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이걸 쉽게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네모 친 것들 있죠. 네모를 친 그 말들만 연결해서 화자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딱 떨어져요. 이해되니? 네모 친 말들로만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세모한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모한 말, 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하고 처리하면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화자가 관념적인 지식인이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가난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난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겠죠. 그렇죠? 자, 다 봤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고 마지막 해석 다 해보시고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책을 좀 미리 나눠줄 것들을 지금 가지고 올 테니까 가서 해석해보세요.